안녕하세요. 장호 경제교수입니다. 오늘은 LG화학의 2분기 실적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도 거의 한 2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이겁니다. 매출이란 것은 뭡니까? 상품을 팔았을 때 그 총 매출 금액을 말하는 거죠. 영업이익이란 것은 거기에서 내가 들어간 재료비, 즉 외출 원가와 여러 가지 판매 관리비를 뺀 것이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보통 판매 관리비를 하면 종업원이 급여라든지 이런 종류인데, 급여가 한 번에 이렇게 두 배로 오른다든지, 물론 특별한 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많이 이렇게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매출 원가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1분기에는 구조하고도 7,200억이었는데 이번 2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 원가가 12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소재를 다루는 업체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보통 그 양극재를 납품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양극재의 이 가격이 원재료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튬이나 니켈, 망간, 코발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오른 가격으로 납품이 되고, 납품하는 당시에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 내려간 가격으로 이렇게 납품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격을 굉장히 높을 때 이렇게 샀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시점에 1분 시점에 내가 리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재료를 이 가격으로 해서 양극재를 만들었는데 납품할 시기 2분의 시점이 와서는 리튬 가격이 하락해 버렸다. 그러면 내가 이 납품하는 업체에도 이 하락한 가격으로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1분의 2분의 이런 차이가 되겠죠. 이런 차이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줄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LG화학 하면 2차 전지의 중요한 소재인 양극재를 만들고 또 중요한 분리막 이런 걸 만드는 회사로 생각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회사로서 이 자회사의 실적이 반영이 되죠. 그래서 지난 2분기 매출액을 이렇게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큰 것이 바로 석유화학 사업.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죠. 이 규모로 보면 무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첨단 소재. 이 첨단 소재가 바로 양극재, 분리막, 그리고 IT라든지 뭐 반도체 이런 쪽의 소재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생명과학, 당뇨라든지 이런 쪽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고요. 팜 한농일에서 농작물 관련 또 이렇게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LG화학의 가장 중요한 매출액 규모죠.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매출액은 8조 7천이고 그 다음 영업이익률은 바로 여기 4,610억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LG화학의 이익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역시 메탈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은 견인했는데 결국 하락한 원인이 이겁니다. 재고 레깅에 따른 원가 상승 영향, 바로 이 말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재고가 이렇게 비쌀 때 산 것이 제품을 출하할 때는 싼 가격에 출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입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 GM 리콜 관련 일회성 충당금 반영으로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 이 두 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전망은 이제 북미 시장, 미국 시장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비용 개선을 통한 원가 혁신과 생산성 향상 노력 지속하며 수익성 개선을 해 나갈 것이다고 이렇게 IR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투자했던 것이 시로가 자꾸 거두어진다면
원재료의 수직 계열화 이렇게 돼서 원가 절감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중요한 사업인 첨단 소재 사업입니다. 이 첨단 소재 쪽은 보니까 매출액이 2조 2천 정도 되고 여기서 나온 수익이 1850억 정도 됩니다. 여기 비중을 보니까 바로 이 전지 재료죠. 양극재라든지 분리막 이런 재료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T 소재 이런 것이 바로 첨단 소재에 들어갑니다. 실적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유럽 등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 그 다음에 메탈 국제가 하락으로 전지재료 매출 수익성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됐죠. 바로 얘기도 앞에 똑같은 얘기죠. 그죠? 비쌀 때 산 그 2차 전지 소재가 낮은 가격으로 출하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IT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매출로 인해서 수익성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사업 전망을 본다 하면 이 2분기 급락한 메탈 가격이 제품 판가로 본격 반영이 됐죠. 그죠? 그래서 재료 매출이라든지 수익성 감소가 이제 전망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가격이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 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석유화학 분야입니다. 석유화학 분야의 규모도 무시할 수가 없죠. 거의 매출액이 4조 5천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억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가져갑니다. 적자가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그 화학 분야의 시황 부진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그 다음에 일부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고부가 제품은 수익성은 견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전망은 보니까 글로벌 경기 회복 불확실성이다. 경기가 마치 활성화되면은 가장 기초 분야죠. 경기가 돌아가는데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이 석유화학 분야가 경기가 활성화될 텐데, 경기가 불확실된다 그러면은 이 반등이 계속 지연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생산은요, 제작화 및 고부가 사업을 좀 활성화시켜서 수익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LG화학은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이익을 내기는 앞으로 당분간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생명과학 분야입니다. 생명과학 분야는 보니까 매출액이 이러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 90억의 손해가 났습니다. 실적 분석을 보니까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당뇨병 치료제, 그 다음에 신장암 치료제 매출 성장으로 분기 최대 매출은 달성했습니다. 다른 쪽에 비해서 이렇게 보시면 매출이 굉장히 달성했지만 어떤 기업을 인수의 일회성 비용 및 어떤 상각비라고 있습니다. 무형자산 상각비가 반영되어 수익성을 적자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사업 전망은 주요 제품 판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이번 분기의 실적은 바로 일회성 비용 때문에 적자가 났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글로벌 인산 진행에 따른 신약 개발이 확대된다 이렇게 사업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팜한농 산업. 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작물 보호제 해외 판매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 및 수익성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매출액도 2,470억, 적은 규모는 아니죠. 그죠? 여기서 영업이익이 270억이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계속해서 수익성이 개선된다 이런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화학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범으로 인해서 이익이 얼마나 건실하고 자금 여유가 있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현금성 자산이 6조 9천억, 거의 한 7조 정도 가까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보니까 100%가 되질 않네요. 그 다음 추당 순자산에 대해서 요게 40만 9천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PBR이라고 하죠. 장부가 가치를 해서 전체 시가총액에서 자기 자본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고평가됐나 저평가되었나 여부를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녹음하는 시점에 주가를 반영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 PBR이란 것도 한 1.4배, 1.5배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상태다. 나름대로 이 업계에서는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G화학의 차트입니다. 올 1월 달과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 거의 저점이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차트 분석을 잘 하지 못하고 어떤 기업에 대한 재무적 분석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모두가 성장성이 있다고 입을 모으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하면은 저점이 되었을 때 조금씩 사 모으는 겁니다. 물론 주가는 여기에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산 주식, 이쯤에서 산 주식보다는 훨씬 내가 이 가격대에 들어간다면 내가 들어간 가격, 즉 본전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컨센서스에서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정하는 어떤 가격이 있습니다. 2023년도 올해 말에 매출액을 보니까 59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4년도를 예상하는 건 72조, 2025년도는 87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을. 이렇게 매출액을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기업은 좋아지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023년 올해 예상하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은 이 컨센서스에 도달하거나 조금 밑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 2025년도에 어떤 매출액 규모라든지 영업이익 규모를 보면 현저하게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자,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이 구간부터 이제 사모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락하면 더 하락하는 대로 이렇게 분할해서 몇 차례 모아놓고 이런 시기까지 기다린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LG화학의 중요한 그 매출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 부분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2차 전지의 중요한 소재인 양극재와 분리막을 만드는 LG화학. 여기서 첨단 소재를 만들어내고 있죠. LG화학은 이제 종합 어떤 2차 전지에 들어간 소재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공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업 영역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생명과학 분야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 이렇게 되고 밤한농일에서 그죠? 농산물 가운데도 이런 매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매출액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분야 석유화학 분야도 있습니다만 이 분야는 어떤 업황이 좀 따라줘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올 초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렇게 하락되어 있다. 이 하락된 구간에서 보니까 2024년, 2025년을 더 좋게 이렇게 보고 있더라. 멀리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기업이다. 이렇게 본다면 장기 투자 관점으로서는 적당한 가격에 나와 있는 LG화학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장호의 경제교실 오늘은 LG화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